이번 자민당의 귀환의 주요 원인은 역시 경제 문제였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 자민당 집권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황민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3년 3개월 만에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예. 이 극우적인 그런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금융 완화 정책을 주장해온 자민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민주당은 지난해 원전 사고 이후에 미흡한 대응과 소비세 인상 등 경제 운용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이 오랜 경기 침체에서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실망감으로 분석됩니다. 예. 이 경제를 구해내지 못한 국민들의 실망감. 예, 이것이 역시 관건이었군요. 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도 아베 총재가 내놓을 금융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데요. 지난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에 진입한 이후 2분기에도 GDP가 전분기 대비 0.9% 감소해 경기 침체의 골이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네. 또 지난해 대지진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까지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베 총재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재는 당초 공약을 통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일본은행보다 2배 높게 설정하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공공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엔고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 엔고에 시달리던 일본 기업들, 한국과 특히 이제 중국 여기 여러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줄줄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엔화 약세를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수출 기업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에 자민당이 공약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일본 산업계의 수건이었던 엔고 현상이 해소돼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민당 집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게다가 최근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 강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저 원고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대일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도는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은 어딜까요? 일단 일본 정부는 주력 산업이나 다름없는 자동차 업종에 직접 개입해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경우 엔화 가치 하락을 기반으로 일본 자동차 및 부품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도요타, 스즈키 등과 경쟁하고 있는 현대차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연간 12%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453억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연간 수출액이 54억 달러 넘게 줄어드는 셈이죠. 네. 또 원화 약세는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하락과 더불어 일본 정부가 내수시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외국산 부품 조달률이 갈수록 낮아질 전망입니다. 철강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이 지속된다면 포스코 등의 국내 철강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IT, 기계, 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들의 급격한 경쟁력 하락도 예상됩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동안 한국 제품 조달이 상승세에 있었지만 최근 원화 강세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이 한일 간 외교 관계가 지금 뭐 독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껄끄러운 상황인데 경제적인 장벽마저 생기면은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앞서는군요. 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보수 성향의 자민당 집권으로 인해 일본은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외교 분야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더욱 커지면서 올해 중국과의 갈등이 재현되거나 중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주변국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경제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일본은 올해 9월 중국과의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중국 내 일본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인적 물적 교류에서 피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네. 아울러 한동안 언급되던 TPP나 한중일 FTA 등의 경제협정 추진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 내년이면 우리도 그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해결을 해갈까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황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